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찰스 다윈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판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첫 번째 판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제목이 이런 식으로 On the Origin of Species 이렇게 나오죠. 찰스 다윈이고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그 책을 갖다가 조기견을 쓰면서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요. 두 가지 인용문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보다시피 이렇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용문을 갖다가 앞에 서문식으로 인용한다는 것은 그 저자가 어, 그 간접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사상과 이 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요 원문을 살펴본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원문을 먼저 보죠. 네, 첫 번째 원문인데요. 첫 번째 원문은 이제 윌리엄 휴월이라고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인보다 약간 앞선 시대, 다인보다 약간 인생 선배인 사람인 이 양반이 브리치 월을 출티에서 해가지고 이런 논문집에서 8권 논문집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쓴 어떤 책인데요. 그 책에서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발췌해서 인용해서 자신의 어떤 책 앞에다가 설치해두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사실 이 인용문도 사실 내용도 참 어렵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다윈 시대에는 글을 갖다 만연체로 길게 늘어지게 쓰는 게 좀 유행했고 그게 좀 멋있게 글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다윈의 이 종의기원 전체를 읽을 때도 참 어렵고요. 또 막 이해 안 되고 좀 애매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저희들이 전문 번역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큰 틀에서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그래도요. But with regard to the material world, we can at least go so far as this. We can perceive that events are brought about not by insulated interpositions of divine power, exalted in each particular case, but by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laws. 예.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죠. material world, 물질 세계에 관해서 이제 물질 세계에 관해서 이제 볼 때, 물질 세계에 관해서 볼 때, 우리는 적어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we can perceive that.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뭘 인식하냐면 events are 모든 어떤 물질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건들이 야기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야기된다면 근데 이것은 이제 not 무엇이 나오는 거죠. 무엇이 아니라 not 이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물리적 사건들이 야기된다는 거죠. 그 뭐냐 그러니까 insulated interposition divine power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거 insulated 이거는 이제 되게 독립된 절연된 끊긴 그런 어떤 interposition 개입이죠. 그러니까 신의 신적인 파워, 신의 권능과 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개입된 그것에 의해서 이런 물리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또 조금 더 설명해 주는데 그런데 exalted 이거는 이제 모든 각 경우의 모든 각 특별한 케이스 안에 발휘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신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but 이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은 바로 이것이 신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laws.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좀 번역하기 힘든데요. 어떤 일반 법칙에 대한 어떤 확립, 성취에 의해서
야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사건들은 신의 개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칙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연 법칙이죠. 일종의 자연 법칙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conclude. 예, 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윌리엄 후월이라는, 다인의 동시대 사람인데 약간 인생의 선배인 사람이 쓴 거고요. 그 중에서 발췌한 부분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프란시스 베이컨 있잖아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뭐 힘이다는 그렇게 얘기한 유명한 철학자가 되겠죠. 이 양반의 어떤 advance of the learning이라는 뭐 알매 진보라 그럴까요? 뭐 지식의 진보, 뭐 알매 진보 이런 책에서 또 어느 부분을 갖다가 인용해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략 한 1600년 정도 사람이죠. 조금 오래된 선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conclude, therefore, let no man out of the weak conceive of the subtlety or ill-applied modulation, think or maintain that a man can search too far or to be too well studied in the book of the God's words or in the book of the God's works, divinity or philosophy, but rather let man endeavor an endless progress and proficiency in both. 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게 좀 문장이 좀 복잡한데요. 어떤 사람에게 결국은 이제 다 빼고요. 어떤 사람에게 생각하거나 주장하게 시키지 말라는 거죠. 뭘 주장시키지 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멀리 too far 서치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잘 책들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뭘 공부하냐면 in the book of the God's word, 신의 말, 하나님의 말에 관한 책이죠. 결국 이거는 이제 성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서에 관한 것을 이해하거나 또는 in the book of the God's word, 이거는 이제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 세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서 일한 그것에 관한 책. 그러니까 그런 과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약간의 자만이 섞여 있는 거죠. conceit. 자만이 있는 거고 또 이거는 또 modulation, 잘못된 ill-applied, 잘못된 절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이랄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그걸 갖다 알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열포된 절제를 통해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우리는 충분히 많이 공부했고 나아갔고 우리가 충분히 현재 well study 공부를 잘 됐어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우리가 열심히 서치하고 우리 충분히 연구했다고 너무 충분히 멀리 연구했다고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과학 성경이나 아니면 과학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잘 공부되었다고 잘 공부를 많이 된 상태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해서 안 되고 오히려 let man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let man endeavor 끊임없는 진보와 그리고 진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proficiency니까 어떤 능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어디였어요? 이 divinity와 philosophy 결국 이 신학과 아니면 이 philosophy라는 것은 결국 과학과 연관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성을 사용하는 이거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결국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진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인용문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용문 두 개에서 볼 때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요. 과연 이 찰스 다윈이 이 두 인용문을 인용할 때 그 마음 상태, 자기가 이 인용문을 인용하면서 어떤 마음 상태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찰스 다윈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뭐 신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적어도 4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에 대한 신학적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걸 아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학과 자연과 혹은 신학과 디비니티와 필라소피가 이 관계를 갖다가 다윈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어떤 식으로 다윈은 바라봤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인용문은 기본적으로 현대에서 바라보는 과학적 세계관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자연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연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연신학적 범주 안에서 이 두 가지 인용문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학적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자연신학이라고 쓰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을 갖다가 탐구하게 되고 자연이 굉장히 그 정교하게 움직이고 자연이 이제 아주 생명체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이 되어 있는데 그 자연을 탐구하다 보면 그 자연을 만든 그 설계자, 그 배우자가 있다는 배우에 있는 어떤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신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 과학으로 탐구하다고 이 자연의 세계를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개입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그 뒤에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도 그 설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갖다 논증하는 그런 방식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 신학의 범주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를 갖다가 지금 현대 입장에서 완전히 무신론적으로 완전하게 이걸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다윈이 여러 편지도 그렇고 자신의 기본적인 자신의 그런 생각들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한 거는 많이 없어요. 책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종의 기원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뭐 인간의 유래인가요? 그런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등등해서 글쎄 편지에서는 가끔 그런 걸 갖다가 피력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공부를 해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유명한 그 자연신학의 그 유명한 우리 시계 논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윌리엄 페일리가 이제 자연신학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그 안에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돌뿌리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돌뿌리를 위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시계. 그럼 시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그런 어떤 그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 봤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생각하겠죠. 야, 이 시계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시계를 분명히 어떤 설계자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했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좀 이제 비율을 유추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 세계를 갖다가 볼 때 이 세계는 굉장히 힘의 법칙, 중리의 법칙 등등, 그다음 생명체의 어떤 그 정교함 등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정교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세계의 자연의 질서와 이 세계의 어떤 그 정교함과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이 세계를 만든 시계를 보면서 시계를 만든 설계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시계를 만든 사람을 떠올릴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계의 정교함을 보면서 시계를 만든 그 설계자를 떠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설계자가 바로 이 자연신학에서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연, 기본적으로, 찰스 다윈은 이 자연신학에 나오는 시계경에 나오는 이런,
윌리엄 페일리의 그런 주장을 갖다가 좀 반박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것은 찰스 다운이 이 두 인용문을 인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연신학의 본주에 있는데 과연 찰스 다운의 속내는 과연 뭘까?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차차 또 보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계기원은 총 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찰스 다윈은 각 장의 앞에 키워드를 갖다가 각 장의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인데 한번 보죠. 간단히만 보죠. 그래서 이제 1장 chapter 1에서는 이제 variation under the domestication 그러니까 변이죠. 어디 도메스티케이션 이걸 어떻게 뭐 가축화라 그러나요? 가축화 아니면 그 어떤 그렇죠.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렇게 인위적인 가축화를 통한 변이가 되겠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 1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variation under natural, 그러니까 자연 상태 안에서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중점으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struggle for existence. 그러니까 존재를 위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존 투쟁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4장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natural selection이죠. 여기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artificial selection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God selection도 아니고 natural selection 자연적으로 selection한다는 거죠. 이런 변이라든지 진화의 과정이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laws of variation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한 그 법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6장은 보니까 difficulty of the theory 이 이론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변이와 이런 이론들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instinct이죠. 본능.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물이 가진 본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우리가 아는 하이브리디즘. 예, 이거 잡종이죠. 어떤 식으로의 잡종의 어떤 변이가 어떤 식으로 또 발생하고 그런 뭐 기전이라 그럴까 그런 걸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on the imperfection of the geological record.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지질학적 기록 있잖아요. 그 지질학적 기록에 대한 어떤 그 imperfection이니까 불안정성이죠. 어떤 그 지질학적이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연대라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훼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많이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on the geological successions of organic being. 그 유기체들의 어떤 지질학적 계승이라 그럴까요? 어떤 뭐 그런 식의 어떤 걸 이제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지질학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유전되고 이렇게 계승돼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오그래픽 11장에서는 지오그래픽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지리적 분포가 되겠죠. 생물체의 지리적 분포의 어떤 특성들을 갖다 살펴보고 12장에는 geographically distribution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이렇게 2장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mutual affinities of the organic being, morphology and embryology, 그 다음에 rudimentary organ.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유기체의 organic being의 상호간의 친밀성, 유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냐 그러면 이게 이제 morphology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형태학이 되는 거죠. 형태학 또는 엠브리올로지니까 이게 배아니까 이게 뭐죠? 배아니까 발생학 그죠? 발생학 되는 거예요. 발생학 그다음에 이제 rudimentary organic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rudimentary organic을 갖다가 우리가 흔적 기관이라고 부르죠. 흔적 기관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끝으로 마지막 14장은 recapitulation and conclusion. 그러니까 recapitulation이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 요약을 한번 하고 결론을 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각 장에 가장 키워드들을, 그 각 장이 다루는 키워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다윈이 쓴 서문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Bye now.